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흑마법은 정통적으로 이기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게임이나 만화에서도 좋은 콘텐츠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서도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현대에서의 흑마법은 보통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흑마법은 존재했다고 해요. 동양 국가의 흑마법 중 연매라고 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술이 있는데요. 연매에 관한 소재로 2011년에 개봉된 기생령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당의 힘을 빌어 미아가 된 아이를 도간에 가두고 봉인한 이후 그토록 원했던 아기를 낳자마자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느 한 마을에 태자기를 모시는 영험한 무당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무당이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경찰서장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긴급 체포를 했고 조사실에서 경위와 함께 경찰서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근황과 미래를 함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무당이 경찰서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기 목소리로 숨겨둔 첩 하나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난다. 무당의 이 단 한마디 때문에 경찰서장은 무당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황급히 경찰서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보통은 사기죄로 긴급 체포가 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경찰서장은 그날 밤 무당의 집에 찾아가서 첩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빌었다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실제 아이를 유괴해서 태자기를 만들려고 했다 라는 기록과 함께 이런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려와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둬서 며칠을 굶기며 결국 아이는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아이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놓는다. 이때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손을 잘라 신체를 삼으며 아이의 손은 봉인하고 시신은 태운다. 손을 작은 괴짝에 넣어 99일이 지나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700년대 초반에는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았던 소문 중 연매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었다고 해요.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죄수들을 그냥 풀어주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매를 부린 죄수는 항상 제외됐을 정도로 그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유학자 성우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우사설에 이 연매에 관한 이야기와 대나무통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연매는 가장 필요한 것이 어린 아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도둑질로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아이를 가두고 오랜 기간 굶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준다고 합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배고픔에 먹을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아이의 몸은 바싹 마르고 줄어들게 됩니다.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연매를 위한 준비가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굶주림에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작은 대나무통 중앙에 맛있는 음식을 넣게 되면 이미 비쩍 마른 상태의 아이는 대나무통 속으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흉측한 몰골로 대나무통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번개같이 죽이고 빠르게 입구를 막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은 아이의 원호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은 아이의 원혼이 든 대나무통을 연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배고픔과 원한, 증오, 갈증으로 가득 찬 아이의 영혼은 대나무통에 매인 태자기가 됩니다. 자신의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 연매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연매를 들고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원한에 가득 찬 아이 귀신이 음식 냄새를 맡고 나와 부잣집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옮겼다고 합니다. 대나무통 속에 아이를 본 부잣집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무당에게 빌게 되고, 무당은 유인을 해서 다시 대나무통 안에 가두고 그 대가로 돈이나 곡식을 받아간다고 해요. 신기 떨어진 무당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매에 관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연매와 비슷한 흑마법은 일본과 중국에도 있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을 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죽으면 귀가 되는데 고양이의 귀를 묘기라고 한다고 해요. 고독의 주술을 이용해서 묘기를 만들고 부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집에서 재산을 훔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묘기에 홀리면 사람의 내장을 파먹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수나라 시대 때 특히 유행했다고 하는데, 꽤나 유명한 주술이라서 수나라 때인 개항 8년에 묘기를 더불어 연매, 야도를 함께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대까지도 묘기를 비롯한 각종 저주술이 암암리에 몰래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누가미라는 요괴가 있는데, 굶주린 개를 죽인 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갈림길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누가미는 누군가를 저주하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보통 개 형상을 하거나 인간 옷을 입은 개 수인의 모습으로 등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묘기나 일본의 이누가미도 동물의 영혼으로 만든 흑마법으로 전 지역에 퍼져 있고, 동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있는 연매는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희생시키는 사악한 흑마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곁에 아직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떠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